Hello everyone, this is Butch Bakani.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치 바카니입니다. UNEP PSI의 프로그램 리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UNEP FI의 아테 라운드테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 세션은 환경 책임 보험에 관한 세션입니다. 굉장히 시의적절한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연사께서 영어를 사용하시겠지만 또 한국어를 사용하시는 연사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버튼들을 살펴보시면 통역이라는 버튼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 혹은 한국어 채널을 적절히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바로 들으실 언어를 선택을 하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I can see more and more people joining. 점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I think we 시간 should get. 관계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총 5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 책임 보험은 이미 나온 지가 꽤 되었죠. 본 세션의 목적은 이 환경 책임 보험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또 이 환경 책임 보험과 관련하여 업계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훌륭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저는 부치 바카니이고요. UNEP FI의 PSI 프로그램 리드입니다. 딜런 브라이언께서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UNEP PSI 환경책임보험 프로젝트 매니저이십니다. 스위스에 계시고요. 저는 스위스에 있고 딜런은 홍콩에 계십니다. 그리고 류석 상무님께서 와 계십니다. DB 손해보험의 상무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Sponsor of this PSI DB project. 손해보험이 PSI 프로젝트의 스폰서를 해주고 계시고요. 이 전체 UNEP FI 아테 라운드테이블에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어 류석 상무님과 DB 손해보험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분의 여성 리더를 모셨는데요. It's refreshing to have women leaders. 특히 우리가 이 세션에 두 분을 모셨는데 말시사의 환경보험 헤드이신 주디스 글로바 그리고 Lauren Clark Wiest. 로렌 클라크 위스트님을 모셨습니다. 에이언사의 이노베이션과 코크리에이션 On the board of the 그리고 로렌은 PSI 보드 멤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그러면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런과 제가 준비를 조금 인트로덕션 겸 해서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지속가능 보험 원칙 혹은 PSI의 아젠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경제, 사회 그리고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 측면을 보험업계에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보험사들이 하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리스크를 이해하고 평가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험업의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이고요. 또 중요한 역할은 보험자로서의 역할이죠. 국제적인 충격을 흡수하고 그리고 이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할은 투자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보험사는 기관 투자자이죠. 그래서 보험사가 투자하는 방식은 전반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PSI의 원칙은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2년에 PISI를 출범하였고요. 사회, 경제, ESG 이슈를 핵심적으로 보험업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 전략, 인수, 마케팅, 그리고 투자, 그리고 보험 업무의 ESG를 통합시키고,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플라이어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재보험사, 보험 중개사, 그리고 규제기관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ESG를 핵심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저희가 PSI의 원칙으로 수립을 해서 포함된 것입니다. 당시에 UN 사무총장이었던 반기문 총장께서 UN PSI를 출범시키셨죠. 한국 출신이시고 또 전체 개발 아젠다를 주도해 주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UN과 글로벌 보험업계에 있어서 가장 큰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회원 상황을 보게 되면 특히 일본, 중국, 호주의 회원 가입률이 매일매일 늘고 있습니다. PSI가 그만큼 또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PSI는 최초로 인슈런스 업계를 대상으로 해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다양한 영역들을 저희가 포괄하고 있고 목표를 이렇게 수립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환경, 사회, 거버넌스,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경제 부문 그리고 실제 현장 사업부 중심으로 이 리스크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 사업부, 특히 이제 책임 보험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부 내의 보험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 중 하나가 ELI 환경 책임 보험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주제의 하나이기도 하고 현재 상황에 비춰봤을 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PSI가 계속해서 어젠다를 전 세계적으로 형성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슈런스 관리, 리스크 관리, 이제 투자 쪽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 오염에 있어서 보험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그럼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 동료인 딜런 브라이언트께 마이크를 넘겨서 전반적인 환경 책임 보험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1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젝트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측면에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일반인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고 163명의 응답자가 응답을 지금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저희가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함으로써 좀 더 정성적인 피드백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프로젝트의 1차적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지금까지 긍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험사 그리고 보험 중개사들이 응답을 했고요. 또 학계 재보험사 그리고 교제기관에서도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보험 중개사는 여기에 좀 참여 비율이 좀 적은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참여 독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 분야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다 골고루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혹시 보험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저희 연구에 참여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꼭 참여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자의 지역 분포도 굉장히 골고루 되어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유럽 쪽에 치중이 되었고 아태 지역은 16%밖에 되지 않아서 오늘 이 기회를 빌어서 아태 지역에서도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연구에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결과의 균형을 저희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 책임 보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환경 오염 사고에 대응하는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이 환경 책임 비용을 통해서 가입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이 정화 비용이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 영향을 평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 책임 보험에 그렇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업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관련해서 리스크 방지 그리고 리스크 저감 관련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향후 연구에서 조금 더 집중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뿐만 아니라 좀 예방적인 차원에서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도 보험사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저희가 데이터로 분석하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시겠지만 응답자들이 환경책임 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개선될 수 있다라고 가장 많은 분들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험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항상 있게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서 환경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도덕적 해이가 가장 우려된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연구를 더욱더 진행해 가면서 조금 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 환경책임보험을 연구를 하면서 지금 환경책임보험이 나온 지는 오래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보험료가 한 40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얼마나 어떻게 더 잘 확대를 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200억, 300억 달러 규모로 주류화를 시켜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과제가 될 것이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많은 응답자들이 법, 제도, 그리고 규제 차원의 프레임워크가 없는 것이 가장 문제이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러 나라에서 대응 노력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업계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언더라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양질의 데이터에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항을 통해서 응답자들에게 기대를 했던 것은 실무자들 그리고 보험업계 참여자들이 혹시 외부 기관의 ESG 데이터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이 환경과 관련된 데이터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매 의사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구매 의사가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셔서 긍정적인 변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만 이용이 가능했던 데이터가 훨씬 더 이용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환경 책임 보험의 가입을 과연 의무화해야 되는가, 자발적으로 놔두어야 하는가라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대다수의 응답자가 절반 이상이 의무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발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셨지만은요. 그래서 이 자발적인 체제가 아마 당분간은 의무 체제와 공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실제로 자발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응답이었는데요. 역시 이 문항도 이 환경 책임 보험과 관련해서 향후에 어떤 형태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형태에 있어서 더 확대가 되어야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업계에서는 다양한 응답을 주셨는데 특히 환경 책임 부분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보장 대상으로 흥미로운 대상들을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효과성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이러한 자료가 참고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질문들도 굉장히 흥미로운 응답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언더라이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보험사의 투자 업무가 언더라이팅 쪽과 완벽하게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하느냐, 특히 이 환경 책임 보험과 관련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yes라고 답변하신 분들이 58%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부치도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 UNEP 내에 PSI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 보험사들의 활동들이 이런 다양한 UNEP의 활동과 연계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절대 다수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험업계가 조금 더 UN이라든지 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프레임워크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라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항은 점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5년 동안 이 지역에서 환경 관련된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대한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응답자들은 아마 앞으로 소송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 라고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설문조사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를 기반으로 이제 패널 세션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PSI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저희에게 좀 연락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저희가 설문조사와 인터뷰 조사를 계속해서 앞으로 몇 달간 진행할 예정이므로 여러분들께서 이 설문조사나 인터뷰에 참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적극적으로 저희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Thanks so much, Dylan, for setting the table. And I think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고 패널 디스커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책임보험 시장을 살펴보면 특히 EU라든지 유럽 그리고 미국 쪽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중국, 아시아 쪽에서도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 환경책임보험이 크게 확대되었고 또 의무화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DB 손보의 류석 상무님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환경책임보험이 의무화 도입되었는데 그 배경과 그간의 성과 부탁드리겠습니다. Over to you, Mr. Seok. 네, 류석 상무님,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DB손해보험 류석입니다. UNEP FI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도 도입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구미불산 사고 등 그런 환경오염 사고로 인해서 사고 지역에 큰 환경오염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환경오염 피해의 특성상 피해자는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기업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배상 책임을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특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피해 입증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또 사고 기업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지속 가능한 여건을 확보하고자 2015년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또 환경책임보험이라는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환경책임보험 도입 초기 삼성화재나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대형 환경오염 사고의 위험성을 예측하여 환경책임보험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었으나 당사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부응과 또 환경오염 사고로 인한 사업자 및 제3자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환경부와 산업계의 사업 추진 계획 및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고 그 결과로
환경책임보험 대표보험사의 선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경책임보험 사업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전국의 사업장을 설명회를 다녔고 또 컨퍼런스라든지 언론 매체에 대한 광고 등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했고 또 이와 더불어 전국 사업장을 저희가 직접 방문하여 적정 보험 가입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험 가입률이 96% 이상으로 국내 어떠한 의무보험보다도 가장 높은 가입률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환경책임보험 대표보험사로서 당사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신규 위험률 개발이나 사업장을 위한 자기부담금 및 최저보험료 인하, 그다음에 우량 할인율 확대 등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보험 조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에서 환경책임보험이 어떻게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DB손해보험이 정부와 어떻게 협력했는지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환경책임보험이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재무적인 손실을 보험을 통해서 보존하고자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저감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류석 상무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한국의 보험사들이 정부에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환경책임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보험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 환경책임보험이라는 제도는 사실 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리스크를 저감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민간 부문의 보험사들이 이 환경책임보험을 정부가 실행을 하고 이렇게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험 책임 ELI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보험사의 주요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자 중심의 보험제도 운영입니다. 신속한 사고 조사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환경부와 협의하여 환경피해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환경책임보험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사업장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량 할인율 적용의 공공성을 기했습니다. ELI가 우량 할인율의 공정한 적용을 위해서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서 현장 방문 및 데스크 오디트를 통해서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장의 위험 관리에 소홀한 업체에 대해서 차별적인 우량 할인율을 적용하고 또 그를 통해서 사업장 관리가 활성화되고 또 보험 사고, 환경오염 사고의 방지에 성과를 얻는 등 제도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합리적인 위험률 차등화를 통해서 보험료율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수질, 화학 등 이 가입 물질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러한 가입 물질들은 상당히 위험의 정도에 비해서 요율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율들을 점진적으로 인하해서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반대로 해양시설과 같은 경우는 매우 위험도가 높은 대신 보험료는 낮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차별화된 좀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ose insights, and I think it's very.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모델을 볼 때 이 한국은 정부와 그리고 민간 보험사 간의 협력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환경책임보험 시장이 한국에서 발전할 수 있었던 초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류석 상무님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디스커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디스 골로바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르시에서 오셨는데요. 오늘
에이언과 마시에서 한 분씩 와 계십니다. 거의 시장을 주도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모든 시장이 오늘 이 자리에 대표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환경책임 보험에 있어서 이 두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마시에서 오신 주디스 골로바님께서 환경책임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마시의 입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딜런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환경 책임 보험이라는 것은 환경 오염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정화나 오염 제거 그리고 규제의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보험이고요. 그리고 또 환경법에 의해서 요구되는 부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상자가 발생을 했을 때 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오염이 발생하기 전에 그래서 어떤 재무적인 손해를 미리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 드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또 응급 조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 사고가 막 발생하고자 했을 때 응급 조치가 취해진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도 이 보험이 보장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책임보험의 일종인데요. 아까 딜런도 말씀을 해주셨죠. 어떤 오염 사건 혹은 오염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점진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즉각적으로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환경책임보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집단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사고 혹은 공해 같은 경우에는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배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모든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그 오염에 기여를 한 어떤 그런 오염 사고 혹은 그 현상에 대해서 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부분은 어떤 환경 경영 개선 부분입니다. 지속 가능성 어젠다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환경 책임 보험이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 보험사들이 지속 가능성 경영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게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또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환경책임보험과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보험 상품을 인식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조금 질문을 드리면은요. 업계뿐이 아니라면 굉장히 이 환경책임보험을 생소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사실 나온 지 정말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슈퍼펀드 스킴이 있었고 EU도 EU의 환경책임 지침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책임보험의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환경책임보험이 아직까지 크게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 규제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환경법이 부재하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정화 요구가 발생을 했을 때 규제기관이 그 환경오염에 대한 정화 비용을 이 오염사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없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처음 이 환경책임보험이 시작된 것은 책임보험으로는 환경오염 사고를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책임보험으로 굉장히 작은 규모의 환경 문제에 대처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그런데 최근에 보면 환경책임보험이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책임보험이 의무화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대부분 전 세계 제조업이 아시아 지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부정적인
오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시아 지역, 특히 이제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환경책임보험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데이터 포인트 중에서 이 환경책임보험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적절한 법적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점은 환경 보호는 사실 이 모든 보험 제도의 초석이다. 그리고 법을 집행을 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이 환경책임보험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 또 동종업계에서 오신 로렌 님을 모시겠습니다. A연에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로렌께서 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발표 중에서 언급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환경 책임과 환경 관련된 우려는 ESG 목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많은 저희 기업 고객들을 보게 되면은 현재 ESG 캠페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집중적으로 환경 관련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넷 제로로 전환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2025년이라는 목표를 세운 기업들도 있습니다. 화석 연료로부터 청정 연료로 전환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많은 기업들이 정말 블랙록과 같은 적극적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공개적으로 투자 결정에 있어서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아젠다를 고려를 할 때 버치도 언급을 했고 주디스도 강조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환경에 대한 관심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 전환 중이고 또 실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딜렌이 언급했다시피 이 보건 업계에서 정말 많은 변화를 유도해야 되고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정말 이 전환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업계로서 넷 지로로 전환을 이끌어내고 무엇보다도 기존의 고오염 활동으로부터 저오염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업계 차원에서 진정으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환경 책임으로부터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혁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봐야 되고 혁신을 통해서 저희는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ESG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ESG는 계속해서 주주가 요구하게 될 것이고요. 많은 기업들이 이 ESG 중심으로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저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보험 제품을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보험 가입을 통해서 잠재적인 고객 그리고 실제 고객들과 함께 환경보험에 대한 리스크를 잘 이해하고 여기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인데요. 지금 로렌과 주디스는 중개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중개를 하시기 때문에 고객들을 만납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보험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고 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환경 어젠다에 대해서 보험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전통적인 환경 오염원이 됐던 아니면 순배출 제로라든지 기후변화 관련된 문제가 됐든 보험사의 반응은 어떤 건가요? 전체 주제가 지금 많이 바뀌고 진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리스크를 부담하고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네, 최근에 보험 쪽에 또 보험 업계 쪽에도 이 환경 책임 보험 관련된 논의들도 많고 실제로 관련된
산업 활동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객사에 대한 교육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보험 관련된 교육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책임보험이잖아요. 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뭔가 저희가 활동을 해서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보험입니다. 이런 보험 담보를 통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받으셔야 된다라고 계속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지금 대중으로부터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책임 보험들을 가져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단순히 전술적인 것이 아니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제는 접근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한 지식 그리고 스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화된 사업이고 굉장히 기술적인 분야입니다. 어려운 부분이죠. 리스크를 지금 이 순간에 이해해야 되고요. 사실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은 롱테일 비즈니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점진적으로 이 리스크는 누적돼서 또 언제 나올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미래를 내다봤을 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굉장히 터프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보험업에서 이런 것에 대응을 하고 또 고객사에 대해서 고객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그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한 몇 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청중분들께 질문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 먼저 받고 아니면 저희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참석자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2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요. 환경책임 보험이 모든 기업과 정부가 꼭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 책임보험 가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단순히 이걸 옵션으로 선택지로 가져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보험 규제 당국으로부터 환경 책임보험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험료 그리고 정책 그리고 청구 과정 관련된 데이터를 시장에 공개하기를 원하는지 시장과 공유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즉 시장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보험사, 중개인 그리고 고객, 잠재 고객들에게 좀 더 많은 이 환경 책임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통계치를 공유한다든지 또 이를 통해서 보험 가입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부분이 될 텐데요.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이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네, 그럼 딜린 다시 이 설문조사 쪽으로 돌아가서 결과를 볼 수 있나요?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I think that's it, but we will have the. 네, 일단 설문조사가 마무리되게 되면은 저희가 결과를 취합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조사 자체가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로 작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임보험을 꼭 가입하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규제당국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결과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반적으로 둘 다 긍정적인 답이 대부분입니다. 환경책임보험은 꼭 가입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고요. 규제당국이 할 수 있는 역할,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장을 보다 투명하고 또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규제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설문조사를 종료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딜린 첨언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또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듣고 있는 이야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또 실제로 현업에서 투자
가져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를 먼저 파악하고 싶어 하실 것이고요. 그래야지만 또 시장 기회를 보고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국가가 됐던 중요한 EIL, 그 책임보험 관련된 보험료 정보를 공유하고 공시한다면은 또 굉장히 좋은 정보로서 시장 참여자들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o, 예, 딜님 감사합니다. and 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다시 패널리스트 분들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부탁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for each one to have, and the question I simply have for our 제가 panel, 여러분들께 마무리 발언을 위해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굉장히 간단한 질문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환경책임보험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더 확대 심화 발전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시장이 큽니다. 책임보험도 일반적으로 굉장히 큰 시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지금까지 들으신 모든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 한 가지만 우리가 앞으로 더 강화하고 또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경책임보험이 환경보호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가 시급히 해야 될 한 가지 제안을 해주신다면 류석 상무님부터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뮤트되어 있으십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당황스럽긴 한데요. 저희가 볼 때는 EALI가 도입하고 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제 어쨌든 법령 개선을 통한 그리고 또 아까도 이제 아까 딜란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모럴 리스크가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고지하고 정확하게 통지받고 이런 것들을 보험이 맨덴토리로 가입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잘 적응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보험 가입 환경에 가장 중요한 환경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회사는 또 DB손해보험이 마지막으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경 책임보험을 지난 5년간 잘 운영해 왔고 또 앞으로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UNEP랑 이런 환경보험과 관련한 이런 계획들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같이 협업을 통해서 사회적 환경적인 이런 우리의 책임을 다한다면 EALI가 잘 적응되고 또 글로벌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잘 정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Mr. 네, Shaw. 감사합니다. 네, 주디스님께 그러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환경책임보험 시장 확대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지금은 출발점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환경책임보험과 관련하여 한국의 사례에 집중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국가들도 한국을 모범으로 따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예, 사실 모든 업계에서 모든 국가에서 환경책임보험을 의무화하시는 것이 쉽지 않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업종별로 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 의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사라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환경책임보험이 점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리스크를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CCS,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 관련돼서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고요. 여기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이 CCS 기술을 적용을 하더라도 만약에 이 저장소에서 CO2가 유출이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을 해야 될까요? 탄소 배출권으로 처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환경책임보험이 점진적으로 이 이산화탄소가 대기를 대기에 배출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담당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환경책임보험이 굉장히 어떤 특정 사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기상에 퍼져 있다든지 이런 퍼져 있는 환경 오염 상태에 대해서도 환경책임보험에서 보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수도 필요합니다. 세수를 증액시켜서 정화비용 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보험 가입자뿐만 아니라 이 오염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정화 비용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환경책임보험의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는 오염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칙이 적용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류석 상무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또 한국의 예를 따라가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환경책임보험에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험이 굉장히 롱테일이고 또 오랜 시간 지속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에 대한 영향도 10년, 2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경영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이 환경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지켜봐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디스께서 이산화탄소 배출권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환경책임보험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환경 영향을 금융에 반영하는 것은 저희가 정말 면밀히 연구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경영의 의사결정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업계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저희는 성장을 유도하고 또 관련된 금융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의 역할이잖아요. 또 저희는 빠르게 배우고 있고 또 관련된 그 교육도 실시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로렌 감사합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브루노가 Q&A 창에 입력했던 질문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제 연구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주제입니다. 보험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될 텐데요. 실제로 이 보험 정책이 실행되고 보험 가입하기 전에 고객들은 이 보험에 대한 연구 그리고 조사를 할 것입니다. 리스크에 대한 조사도 할 것이고요. 또 보험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작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보험에 가입하든 안 하든지 또는 보험 청구가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업계의 리스크 관리 기능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또 보험업계의 리스크 역량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별로 활용하지 않고자 하는 기능이기는 합니다만은 즉 예방하면 가장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리스크 관리라는 역량은 또 저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역할인 것 같습니다. 보험업계의 이런 전문성을 손실 보전, 손실 예방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ESG 보고서, ESG 전략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 보험업계의 역할, 보험의 어떤 메커니즘이야말로 보험이 고객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첨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스크는 도처에 사되어 totally 있습니다. eliminate risk.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보험은 바로 잔여 To bear 위험을 on their 처리하기 own. 위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runo is saying there. 브루노께서 질문을 해주신 것이 그 배경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보험업계는 리스크를 예방하고 저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사고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또 재무적인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잔여 리스크 기반으로 보험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겠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한 1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EIL 커버리지에는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공동의 오염에는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향후에 이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장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주디스의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예,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보험 상품으로는 이 집단 오염에 대해서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다른 보험 유형에서 어떤 역할이 좀 보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조물 책임 보험 같은 경우에 어떤 석유화학 제품이다라고 했을 때 그게 설계 단계에서 만약에 어떤 폴트가 발생을 했다, 문제가 발생을 했다. 예를 들어서 적절한 기후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 문구가 붙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의 가능성이 높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높여야 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놓고 저희가 다양한 테스트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후 변화라는 것이 어떤 특정 기업의, 특정 사업장의 책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전력회사 그리고 또 제약회사에 이르기까지 어떤 특정 기업이 기후 변화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지방에 빙하가 녹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특정 기업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환경책임보험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보험을 적용을 함으로써 그 주주 그리고 또 전반적인 지역사회의 지역사회로 인해서 그 환경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또 보장이 가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형적인 환경 책임 보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문, 기후 변화라든지 해양 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환경 책임 보험으로 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보험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면 올해 내에 지금 딜란이 하고 계신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3분기, 4분기에 연구 보고서가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 말쯤 해서 글로벌 라이어빌리티 포럼을 개최를 해서 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미국, 유럽, 아시아 그리고 특히 DB 선보를 꼭 초대를 하고 싶고요. 또 중국의 관련 업계도 초대를 해서 논의를 다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연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금 더 적극적인 논의가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환경책임보험과 관련돼서 가장 최우선시해야 될 것은 리스크 관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리스크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다면 오염자가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환경 오염 책임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사실 여러분들께 정말 맛만 보여드린 세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논의를 기대하고 모든 패널리스트 분들께 감사드리며 DB 손해보험, 에이언, 마시 그리고 딜런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참가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